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여러분,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어떤 수가 될까요? 규민이는 카지노에서 딴 돈을 양수, 잃은 돈을 음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양수와 양수의 곱은 딴 돈 곱하기 딴 돈으로 더 많이 딴 돈이 되며, 음수와 음수의 곱은 잃은 돈 곱하기 잃은 돈으로 더 많이 잃은 돈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즉, 규민이는 음수와 음수의 곱이 더 큰 음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규민이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수학자들은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음수끼리 곱한 결과값이 양수가 되는 걸까요? 너무 막막한가요? 일단 곱셈 기호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곱셈 기호가 뭐죠? 그렇습니다. 곱셈 기호란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덧셈을 간단히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3을 4번 더하는 것, 즉 덧셈식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곱셈 기호로 간단히 표현하면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수로 확장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서술어가 무엇인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플러스 3을 4번 더한다입니다. 플러스 3을 4번 더하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럼 곱셈식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플러스 12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양수와 양수의 곱셈 규칙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도출 과정은 논리적인 증명 과정이 아니라 단순 예시로부터 그 계산 규칙을 일반화하는 과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증명하고 싶다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시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양수 곱하기 양수의 결과값의 부호는 양의 부호입니다. 그리고 부호를 제외한 숫자의 값은 두 양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맞죠? 즉, 다음과 같이 절대값 기호를 이용하여 양수와 양수의 곱셈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엔 음수와 양수의 곱셈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서술어가 무엇인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이너스 3을 4번 더한다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3을 4번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제 곱셈식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2의 결과를 토대로 음수와 양수의 곱셈 규칙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음수 곱하기 양수의 결과값의 부호는 음의 부호이며 부호를 제외한 숫자의 값은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양수와 음수의 곱셈 규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서술어가 무엇인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앞서 곱셈 기호 다음에 나온 숫자가 양수일 때, 예를 들어 곱하기 플러스 4일 때 우리는 4번 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곱셈 기호 다음에 나온 숫자가 음수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더한다가 아니라 뺀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곱하기 마이너스 4는 4번 뺀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곱셈 기호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3을 4번 빼는 식, 즉 뺄셈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곱셈식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양수와 음수의 곱셈 규칙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양수 곱하기 음수의 결과값의 부호는 음의 부호이며 부호를 제외한 숫자의 값은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점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규칙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음수와 음수의 곱셈 규칙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서술어가 무엇인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3을 4번 뺀다입니다. 마이너스 3을 4번 빼는 식을 계산하여 그 결과값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규칙을 적용해야겠죠? 이제 곱셈식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12의 계산 과정을 토대로 음수와 음수의 곱셈 규칙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음수 곱하기 음수의 결과값의 부호는 양의 부호이며 부호를 제외한 숫자의 값은 두 음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규칙을 종합해 볼까요? 1. 양수 곱하기 양수.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에 양의 부호를 붙인 값. 2. 음수 곱하기 양수.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 3. 양수 곱하기 음수.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 4. 음수 곱하기 음수.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에 양의 부호를 붙인 값.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규칙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1.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2.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한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앞서 4가지 분류된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수 또는 음수에 0을 곱하면 모두 0이 된다는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로 두 음수의 곱이 양수가 된다는 것을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 된다는 것에 빗대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를 그렇다라고 하고 음수를 아니다라고 한다면 음수와 음수의 곱은 아닌 게 아니다가 되어 결국 그렇다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규칙에 대한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덧셈과 뺄셈 규칙과 마찬가지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계산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천천히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닌 단순 계산 작업일 뿐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푼 것과 다들 비교해 보셨죠? 여러분,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무엇인지 잊은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법칙,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계산해도 그 결과가 같다는 법칙. 결합법칙, 세 수의 연산에서 어떤 두 수를 먼저 계산해도 그 결과가 같다는 법칙.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 예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곱셈식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용하면 계산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다음 예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곱셈식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순서대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이 참 복잡하죠? 이제 동영상을 멈춘 채 동일한 곱셈식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모두 적용하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용해 보니 순식간에 답이 나와버렸죠?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우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계산은 정해진 규칙에 의한 단순 작업이므로 복잡하긴 해도 우리가 못 푸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에 대해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계산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리고 연습만 몇 번 해보면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곱셈 결과값의 부호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다고요? 여러분,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식에서 두 음수끼리 짝지어 보면 손쉽게 우리는 식 전체의 계산 결과 값에 대한 부호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쉽죠? 그렇습니다. 1식의 값의 부호는 마이너스이며 2식의 값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두 음수끼리 짝짓게 되면 양수가 되어 손쉽게 주어진 식의 값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연산법칙이 바로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숫자의 곱셈식에서 두 음수끼리 모은 후에 짝지었으니까 바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용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식에서 음수의 개수가 홀수일 경우 음의 부호를 그리고 짝수일 경우 양의 부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숫자들이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부호부터 결정한 후에 답을 찾으면 쉽습니다.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은 숫자끼리 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거듭제곱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다음 곱셈식의 결과값에 대한 부호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거듭제곱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음수가 몇 개 곱해졌는지, 즉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확인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아하니 1번의 경우 음수가 총 10개 곱해졌으니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2번의 경우 음수가 총 15개 곱해졌으니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아하니 일단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제곱이 미치는 숫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왼쪽의 경우 제곱이 미치는 숫자의 범위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부호를 제외한 숫자인 5뿐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 제곱이 미치는 숫자의 범위는 마이너스 5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왼쪽 마이너스 5승의 2승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5 곱하기 5 괄호 닫고와 같습니다. 즉 마이너스 25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마이너스 5의 2승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와 같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25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거듭제곱이 포함된 곱셈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음수가 몇 개 곱해졌는지, 즉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더불어 거듭제곱이 미치는 숫자의 범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답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432입니다. 여러분, 음수의 개수를 세어 곱셈식의 결과값에 대한 부호를 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곱셈의 교환법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더불어 식의 부호를 결정한 후 각 숫자의 절대값을 곱하는 계산은 곱셈의 결합법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설이와 규민이는 다음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은설이와 규민이의 계산 과정을 통해 덧셈과 곱셈에 대한 새로운 연산 법칙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연산 법칙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은서리와 규민이의 계산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은서리와 규민이의 계산 결과가 서로 같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 보면은 어렵지 않게 덧셈과 곱셈에 대한 새로운 연산 법칙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두 수 A, B의 합에 또 다른 수 C를 곱한 값과 두 수 A, B를 각각 A, B에 각각 C를 곱하여 더한 값이 서로 같다는 법칙입니다. 이러한 연산 법칙을 분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분배 법칙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곱셈 기호와 덧셈 기호를 바꾼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결합 법칙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과는 달리 세 수의 동일한 연산이 적용되었을 때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참고로 사칙 연산이 아닌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래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배 법칙에서 분배되는, 즉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은 괄호가 풀리면서 중앙으로 이동하였죠. 분배하는 숫자와 연산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배 법칙의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괄호로 연결된 식, 즉 두 수의 덧셈 식에 어떤 수가 곱해진 식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의 경우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 조금 아리송할 것입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다음 식의 변형 방향을 잘 살펴보시면 이번 식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등호에는 방향성이 없으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대한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계산은 각자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배 법칙도 여느 연산 법칙과 마찬가지로 식의 계산을 쉽고 간단하게 하기 위한 수학적 기법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등호에는 방향성이 없으므로 분배 법칙을 적용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어가는 방향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풀어가는 방향 모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항식을 배울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 배워볼 차례입니다. 뺄셈이 덧셈의 역연산인 거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곱셈의 역연산입니다. 예를 들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된다는 말은 12를 4로 나누면 3이 되거나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눗셈의 부호 규칙이 곱셈의 부호 규칙과 같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1번과 4번, 2번과 3번으로부터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의 결과값의 부호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리수의 나눗셈 계산 규칙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에 대한 나눗셈 결과에 양의 부호를 붙인 값과 같다. 2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에 대한 나눗셈 결과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과 같다.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규칙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곱셈 규칙과 마찬가지로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계산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럼 나눗셈 규칙을 이용하여 다음 C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이므로 뺄셈과 마찬가지로 나눗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끔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있어서 무심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마구 적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0을 어떤 수로 나누거나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 그 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나눗셈식 0 나누기 3의 값을 x라고 합시다. 이제 세수 3, 0, x에 대한 곱셈식을 세워 x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a 나누기 b는 c일 때 a는 b 곱하기 c라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0을 임의의 수로 나눈 몫은 항상 0입니다. 즉 나눗셈식 0 나누기 a의 결과값은 a 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나눗셈식 3 나누기 0의 값을 y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세수 3, 0, y에 대한 곱셈식을 세워 y 값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눗셈식 a 나누기 0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0 나누기 0을 1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경우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이러한 두 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역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수의 역수란 그 수와 곱하여 1이 되도록 하는 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역수의 역은 바꿀 역자를 쓴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분모와 분자가 서로 바뀐 숫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의 역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수의 정의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플러스 7분의 1, 2번 마이너스 12분의 11, 3번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0의 역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0의 역수가 없다는 이유는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것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나눗셈을 분수식과 곱셈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역수와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눗셈을 곱셈식으로 변형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두 수 A, B에 대하여 A를 B로 나눈다는 것은 A와 B의 역수를 곱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쉽게 변형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눗셈과 곱셈이 혼합되어 있는 C에서 나눗셈을 모두 곱셈으로 변형하면 계산이 훨씬 쉬워질 거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곱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눗셈 기호를 일단 곱셈 기호로 고친 후 나누는 숫자를 역수로 변형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두 수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나눗셈의 결과값은 양수가 되고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나눗셈의 결과값은 음수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마이너스 16, 2번 마이너스 3분의 5, 3번 플러스 7분의 1, 4번 마이너스 60분의 1입니다. 이번엔 세수 이상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눗셈 기호를 모두 곱셈 기호로 고치고 나누는 숫자도 모두 역수로 바꿔야겠죠? 그렇게 하면 주어진 나눗셈이 곱셈식이 되어 음수의 개수에 의해 결과값의 부호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음수의 개수가 짝수이면 결과값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며 홀수이면 결과값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더불어 부호를 제외한 숫자의 값은 각각의 숫자의 절대값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답은 1번 플러스 4, 2번 마이너스 9분의 8입니다. 이처럼 모든 나눗셈은 곱셈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즉 곱셈식과 똑같이 음수의 개수를 세어 나눗셈의 결과값에 대한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숫자가 많아 계산이 복잡한 식의 경우에는 먼저 부호를 결정한 다음에 각 숫자의 절대값을 가지고 부호를 제외한 숫자의 값을 구하면 실수 없이 연산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사칙 연산의 혼합 계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산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듭제곱의 지수입니다. 그렇죠? 거듭제곱이 포함된 사칙 연산식의 경우 거듭제곱부터 계산을 합니다. 물론 괄호식 밖에 지수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식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더불어 여러 종류의 괄호가 섞여 있을 때에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덧셈과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나눗셈의 경우 곱셈으로 변형한 후 나누는 숫자를 역수로 바꾸어 계산하면 식의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혼합 계산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듭제곱을 계산합니다. 단 괄호식 밖에 지수가 있을 경우 괄호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여러 종류의 괄호가 있을 경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합니다. 3.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4. 덧셈과 뺄셈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혼합 계산 순서의 숨은 의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혼합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혼합 계산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식 계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은 단순 작업에 불과합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계산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풀이 과정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답을 도출하였을 때 재빨리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가끔씩 계산 문제를 푸는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계산하는 것이 재밌다면 상관없지만 억지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인간일 뿐 컴퓨터나 계산기를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즉, 계산보다는 머리를 쓰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컴퓨터보다 속도가 느리고 덜 정확하겠지만 컴퓨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까닭은 바로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